한쪽이 양육권을 가지면 다른 한쪽은 이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양육비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화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삼순 씨.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생활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여보세요. 전 남편 씨, 그 양육비 좀 보내주이소. 내가 애도 봐야 되지, 아파트 청소도 댕겨야지.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양육비 좀 보내주이소. 왜 안 보내주는데요? 뭔 이유 있습니까? 여보세요. 하지만 전 남편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시 힘든 일상으로 돌아온 삼순 씨, 지인을 만나는데요. 삼식이 엄마. 삼식이 엄마 씨. 어머머머 삼식이 엄마. 아니 왜 또 알바하는 거야? 우리 애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줘서요. 벌써 6개월째입니다. 아이 뭐 돈이 있어야 옷이라도 사 입히고 고기라도 먹이고 할 건데. 아이고 치. 북받치는 서러움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해내는 삼순 씨. 언니 나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겨? 근데 이상하다 삼식이 엄마야. 내가 소문 듣기에는 아니 삼식이 아빠가 회사를 옮겼대. 그래서 월급이 많다고 난 들었는데. 뭐라고 얘? 회사를 옮겼다고 얘? 내 보고는 백수락했는데. 유럽 15박 16일 패키지 커플 여행. 수소문에서 찾은 전 남편의 SNS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득했는데요. 아이고 별 난리를 다 쳤네 이거 진짜. 지는 온갖 사치는 다 누리는 인간. 이러면서 일부러 양육비도 안 주고 있어요. 내 요 인간 가만 안 두고 당장 잡으러 갈 겁니다. 두고 봐 있어. 어이구, 두 눈에 그냥 불이 확 켜졌습니다. 네. 그 흔히 말하는 뭐 배드 파더스, 배드 마더스 사연인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 중에서 뭐 이런 사람이 양육비 안 줬다, 저런 사람이 안 줬다 이런 뉴스들도 보게 되는데 네. 실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부모 가족 중에 내가 양육비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보고한 그룹이 80.7%였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72.1%는 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하는 비율도 있는데 이게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거든요.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힐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도 15%라는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걸 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한다거나 강제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강도가 약한 것부터 센 거들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느낌을 한번 잘 받아보세요. 네. 일단은 안 주면은 재산을 찾아서 압류합니다. 압류. 근데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급여를 압류합니다. 조금 세죠. 그럼 회사를 또 그만둡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둬요. 한 달 정도. 줄 때까지. 네. 자, 그래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제도가 생겼는데 운전면허를 정지시킵니다. 좀 세죠? 그래도 안 줘요.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 그래도 세죠? 그래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 못 가게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마지막 수단으로 형사 처벌하는 제도까지 생겼어요. 그 정도면 내야 되지 않나요? 형사처벌이면 막 뭐 징역도 막 주고 막 벌금도 막 주고 막 그러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양육비가 워낙 이제 강화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게 물론 정말로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 대부분이 상대방이 싫어서 미워서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꼭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입니다. 맞아요.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저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드리면서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2022년 여가부 통계를 보잖아요. 그런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양육비 미지급자 772명 있었는데 그중에 양육비를 전부 혹은 일부만 지급한 사람은
69명이었습니다. 아, 나쁜 놈들은 계속 나쁘고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어지는데 이거 꼭 기억하실 게 오죽했으면 나라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겠다 이런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도긴 합니다만 이건 나라의 문제 이전에 저는 혈육의 문제이고 핏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는 이유는 네. 이 양육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돈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잘 자라야 또 사회가 네.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지급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속상한 얘기예요. 네. 딴 데 쓰는 돈도 아니고 내 애 키우는 데 쓰는 돈인데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이 좀 보완이 되면서 이인철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행명령 이후에 감치가 나오고 감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줬을 경우에 출국정지, 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제 감치가 요건이다 보니까 감치를 하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법원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주소를 옮기면서 뭐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감치 요건이 빠졌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법안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명령을 받고 감치가 나온 이후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벌금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양육비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칸나이망 서포터즈 단체 만들어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아동학대 규정이 만들 때까지 저도 좀 더 화이팅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아니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네. 밖으로 양육자가 돈을 벌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육비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양육비도 못 받아서 분유값 못 내, 기저귀값 못 내. 그럼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니 양육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상국 씨. 아니,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왜 저한테 그래서 애가 없어요 저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 말이.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기저귀 값하고 부모값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양육비로. 한 30만 원? 재밌는 게 어떤 남자가 네. 나 잘 나가, 나 부자야, 나 경제력 많아 하고 이제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이혼할 때 양육비 많이 줘 했더니 나 돈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서울가정법원에서 아예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자녀의 나이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그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수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양육비를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 나이가 3세에서 5세라고 하고 엄마 아빠의 소득을 합쳐서 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11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 구간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눠서 내는 건데 보통 이제 비양육자가 좀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하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양육비를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기준표가 나와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런 거 잘 알아두면 안 좋은 건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이때 네. 이거를 써먹을 일이 없기를 일단 바라는 마음입니다.